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로로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정말 또 무서운 어떤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로로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로로아님께서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 어떤 장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겠죠, 오늘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저희 동네가 예전에 촌이었어요. 많이 시골이었는데, 예. 우리나라는 다 야산이잖아요. 낮은 야산들이 많은데, 그 야산을 이제 하나를 밀고 거기에 동네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 산이 전체가 다 공동묘지였어요. 그거를 밀고, 우리가 이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의 사원 아파트가 아니고 사원 주택이 들어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제 취하신 분들 나이나 자녀들 분들이 꽤나 큰 걸로 봐서는 임원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대기업의 이제 임원들을 위한 그런 집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어릴 때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때 이야기인데 주로 이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제 절친이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해주는 얘기 이런 거,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얘기, 동네 어른들 하는 얘기 이런 거 들었던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희 집이 그 동네의 끝집이에요. 그 뒤로는 집이 없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흙길로, 오솔길로 이렇게 해서 옆에 양쪽으로는 논밭이고 이제 산으로 가는데 그 산에 왼쪽에는 다 공동묘지고 오른쪽은 과수원이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일단은. 근데 그 길을 약간 넓히고 도로 포장을 했어요.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 차 한 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폭 한 3m 정도의 길이 생긴 거죠. 예. 일단 길부터 먼저 닦고 그다음에 큰 트럭이 저희 집 앞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는 어릴 때 뭐지 이러면서 이제 나갔는데 저희 집이 끝집이다 보니까 공사 현장에서 뭔가 하다가 필요하고 뭐 이러면 또 저희 집으로 와서 뭔가 이렇게 부탁도 하고 뭐 전력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전화라던가 뭐 필요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저희 집에 부탁을 하고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집에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되게 많았는데 공사 진행 당시에 공동묘지를 밀고 들어서는 거니까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공동묘지가 있으면 그 묘지를 밀고 관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 관을 일정 기간 동안 그 주인을 찾는 거예요. 이제 후손을 찾는 거죠. 근데 그 후손을 못 찾은 경우가 꽤나 많았어요. 거기서. 왜냐하면 오래된 무덤이었기 때문에 무연고 묘지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 그 중에서 한 집은 아예 너무 오래돼서 공분 자체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공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걸 그 사람들이 원래는 수습을 해서 다른 데다 이장을 해야 되는데 그 한 집은 그걸 그냥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냥 그 자리에 깊이 그냥 파서 묻었는데 이게 지금도 그런데 구글로 항공사진으로 봐도 아직까지도 그 집터는 집이 없어요. 네. 지나가다 보면은 이 집이 안쪽으로 다 무너져 있어요. 벽 같은 게. 그러니까 거의 공사하시는 분들 말로는 거기가 집을 지으면 계속 무너졌대요. 천장을 올리기도 전에 벽돌 쌓으면 무너지고 벽돌 쌓으면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그 시신이 밑에 2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골이. 지금 그래요. 아직도 쉬쉬하는 거죠. 공사 관계자들만 전부 다 쉬쉬쉬 하는데 나중에는 소문이 다 퍼졌죠. 왜냐하면 그 동네가 계획된 동네이기 때문에 격자 형식으로 집이 다 나열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거기 무너진 집은 이제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피해 다니고 했는데 근데 거기가 공동묘지였다는 거는 거기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쉬쉬하니까. 예. 저희들도 다 쉬쉬하고 여기가 단층 벽돌집들이 나란히 그런 새로운 동네에 사람들이 이사를 왔어요. 거의 자녀들이 초등학생 정도의 가구들이었는데 가끔 더 크거나 뭐 아주 작은 자녀가 있는 집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동네가 지어질 무렵에 저희 동네에 이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는 그 동네에서 나오는 물길이 없었어요.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없었는데 그 동네가 생기면서 그 동네에서 상수도 하수도를 새로 만들면서 저희 집 앞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일자로 세로로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개울이에요. 폭이 한 2, 3m 정도 되고 갈수기에는 1m 정도로 줄어드는
동네 애들이 노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쪽으로 흘러들었는데 물이 그렇게 더럽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깨끗했어요. 보기에도 맑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동네 밤마다 한 10시 이상이었을 거예요. 저희 집 바로 앞이니까 거기가 밤마다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어떤?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우웅 우웅 이렇게 울어요. 웅웅 뭐 이런다고요? 네. 근데 그걸 밤새도록 해요. 우웅 우웅 이렇게. 근데 그게 되게 깊이 울려서 나는 소리 있잖아요. 무슨 꼭 동굴 안에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예. 우웅 하는 소리를 밤새도록 하는데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가로등도 몇 개 없고 집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게 그 동네에 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예. 근데 그거를 몇 주를 겪으니까 어른들이 안 되겠다, 이거 잡아야 된다. 그때 여름이어서 그 개울에 풀이 정말 많았어요. 예. 창포가 특히 많았었거든요. 키 큰 풀들이 많고 창포도 가득하고 이랬는데 잡아야 된다. 근데 애들한테 보여줄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학교 가고 난 후에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거기 청년 회장 뭐 이런 거였어요. 예.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걸 잡는 걸 반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청년회나 어른들이 동네에서 잡아라 하니까 잡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동네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앞뒤로 다 막고 양쪽으로 물을 다 퍼내고 그 다음에 풀을 다 깎아가지고 그걸 이제 찾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았는지는 아빠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오니까 이미 다 끝났더라고요. 어른들이 웅성웅성 하시는데 저희 집 바로 앞이니까 전 지나서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저희 아빠는 그 정도 크기면 영물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동네 어른들이 잡지는 않고 청년들이 잡고 어른들이 이제 지켜보신 거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예. 그 어르신이 저 정도면 이무기 크기다. 근데 그걸 죽였어요. 예. 잡아서 어디다 풀어준 게 아니고 그거를 죽인 거예요. 구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뱀은 아니고. 예. 근데 굉장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저는 뱀이 운다는 소리도 처음 들었고 우리는 뱀이 운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뱀은 울진 않죠. 근데 구렁이는 물고 막 이런 애들은 아니고 순하거든요. 예. 그냥 구렁인데 굉장히 굵고 크고 길고 그 정도 크기면 영물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굉장히 컸구나라는 거를 그냥 짐작은 했죠. 어릴 때 촌에서 자랐으니까. 저는 어릴 때니까 못 모르고 그냥 이제 앞에서 책가방 메고 어른들 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아빠가 인상이 굉장히 안 좋으신 거예요. 아빠가 뭔가 찜찜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냥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들어갔는데 이제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예. 그 이후에 그 마을에. 예. 물론 우리 동네도 생겼어요. 근데 새로 생긴 마을에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놀이터 앞에 1호집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1호집에는 작은 애, 큰 애 이렇게 있었는데 초등학생 애도 있고 작은 애는 한 4살? 이 정도 되는 애가 있었는데 그 놀이터에 이제 큰 소나무들이, 그러니까 그 산이 오래됐으니까 얼마나 오래된 나무들이 있었겠어요. 어릴 때 제가 봤을 때는 높이가 최소 10m 이상 되는 모송이 있잖아요. 굉장히 커서 줄기는 굉장히 길고 위에만 이렇게 조금 잎이 남아있는 그런 소나무들이 몇 개 있었는데 저도 이제 친구가 그 동네 사니까 가서 놀고 했었는데 근데 애들이 놀만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너무 음침하고 해가 안 들어요. 낮에도. 그게 남향이었거든요. 네. 근데도 해가 안 들어요. 그 소나무들 때문에. 그러면 누가 좀 잎이라도 쳐서 햇빛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놀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밤에 귀신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목격한 사람이 1호집 아주머니께서 예. 목격을 했어요. 밤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현관문을 열고 나왔더니 1호집 현관문을 딱 열면 그 놀이터가 바로 보이거든요. 근데 귀신을 본 거예요. 여자 귀신. 예. 그래서 너무 놀라서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서 아주머니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귀신을 그냥 봤다 이런 얘기만 소문이 났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더 경악한 거는 귀신이 계속 거기 있으니까 가로등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가로등을 세웠어요. 놀이터에. 밤에도 비출 수 있게. 문제는 거기 가로등을 세우니까 얘가 좀 더 어두운 1호집 마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이제 그 집 사람들은 해가 지면 집 밖으로 못 나오는 거야, 얘. 그 귀신 때문에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해가 지면 집 밖으로 안 나왔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래서 가로등을 굉장히 많이 설치했어요. 제 기억에는 갑자기. 저희 집에서 그 동네로 가는 길에 그늘진 곳이 하나도 없게 가로등이 다 생기고 그 마을에도 구석구석마다 다 가로등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랬는데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테니스장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오신 분들은 공장이 갑자기 이전을 하게 돼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대부분. 예. 그래서 테니스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거의 그냥 국제 규격 크기의 테니스장이 있었어요. 저희도 거기 가서 놀고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시멘트로 된 1톤 롤러가 있었어요. 시멘트로 된 건데 되게 신기했어요. 크기도 예. 크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장난삼아서 이렇게 막 당겨보고 그랬는데 이게 당겨지지는 않아요. 너무 무거워서 맨 땅인데도. 그래서 제가 이거는 누가 도대체 굴려서 저걸 하느냐 친구한테 물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끌기에는 아무래도 무겁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어느 날 저희가 다 학교 가고 동네에 그 당시에 그 부인들은 애들 이제 학교 가고 나면 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 마을 중간에 공터가 있었어요. 그 공터에서 부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애들은 다 알아서 노는데 놀이터에서 못 노니까 무서워서 대낮에도 나왔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대부분 테니스장에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간 미취학 아동이니까 4-5살 되는 애들이 거기서 놀고 있었는데 어느 날 3명이 놀고 있는데 이게 롤러가 갑자기 움직인 거예요. 그냥 평지를 굴렀어요. 예. 그래서 한 애가 거기에 깔렸어요. 오. 그래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예. 그 동네 안 그래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사망 사고까지 나니까 특히 동네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또 그 집의 외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늦둥이를 본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엄마가 상심이 굉장히 크셨어요. 동네에서는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무당을 불렀어요. 정말 큰 굿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저희 학교 가고 나서 그러니까 애들 보면 안 된다고 저희가 학교 가고 나서 동네에서 어른들이 이제 굿을 하셨는데 이건 제 친구의 엄마가 얘기를 해주시고 제 친구한테 들은 건데 이제 테니스장에서 굿을 했어요. 했는데 굿을 막 하다가 갑자기 굿을 이제 신이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막 방울 흔들고 춤추고 하다가 갑자기 탁 멈추더니 동네 사람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갑자기 사람들을 탁 보더니 한 명 한 명 찝으면서 너 이러면서 너 교회 다니지 이러면서 니들 때문에 신이 안 들어오시잖아 이러면서 빨리 가 이랬는데 하필은 죽은 애기 엄마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엄마는 너무너무 이 사실을 알고 싶은데 교회 다니고 나가라고 하니까 자기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막 미치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친구 어머니께서 그 아줌마랑 친하시니까 내가 얘기해볼게. 누구 엄마 너는 집에 가 있어라. 그러면서 못 보시는 분들이 수술러서 집에 모시고 가시고 그 친구 엄마가 다 물어봤대요. 예. 신이 들어오고 나서 누구세요? 이러니까 사람들 싹 둘러보면서 웃더래요. 그때 제가 그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게 터줏대감? 그런 말을 했대요. 예. 내가 여기 터줏대감인데 이러면서 아까 간 걔가 누구누구 엄마지 이러면서 그 죽은 애 이름을 딱 대더래요. 예.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너무 놀래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 말도 못하고 긴장해서 보고 있는데 제 친구 엄마가 그 애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하늘나라로 갔나요? 아니면은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호리병이 있는데 자기한테 그 호리병 안에 영혼이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정말 같은 아기 가진 엄마 입장에서 너무 미칠 것 같더래요. 친구 어머니께서 어떻게든 그 호리병에서 애를 꺼내서 천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애를 하늘로 보내주겠냐 물으니까 이거는 안 돼 이러면서 이 안에 3명의 혼이 있대요. 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혼, 그 다음에 젊은 여자 혼, 그 다음에 어린 아기 4살짜리 혼 이렇게 셋이 있는데 이걸 대체할 만한 누군가가 죽어서 여기 다시 들어오면 내가 얘를 꺼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냐. 뭐 누가 다치고 팔 부러지고 이런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이사를 나가셨어요, 사실은. 예. 동네 귀신도 많이 보시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을이 평안해지겠느냐 이러니까
그 무당이 목소리를 내는 거죠. 터줏대감이 목소리를 내면서 예. 방법이 없어 이러면서 여긴 내 땅인데 니네들이 들어왔잖아 그러면서 어디 감히 땅을 파헤치고 니네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 시끄럽게 다 니네 잘못이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더 죽을 거야. 이렇게 어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 굿이 끝났어요. 그 뒷얘기가 뭐 있겠지만 저는 못 들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없었고 어머니께서 더 큰 얘기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뭐 궁금하지만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하고 지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예. 돌아가셨냐면 사원 주택이니까 그 공장에서 멀쩡하게 식사하고 나오시다가 2층에서 추락하셨대요. 그 2층에서 추락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어디가 부러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아니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엄마. 떨어지셔서. 예. 원인이 뭔가 하니까 병원에서도 뭐 이렇게 뇌출혈이나 이런 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져서 굉장히 운이 없는 케이스다. 예. 왜냐하면 2층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실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재수가 없어야지 돌아가시겠죠? 정말 만에 하나, 뭐 천에 하나 있을 일인데 예. 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친구네 집도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동네를 피해서 저희 앞집에 살던 그 회사 다니던 친구가 또 있었어요. 네. 그 친구는 이제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소문을 듣고 그 동네로 안 가고 저희 집 앞에 살았는데 그 친구는 아버지도 이사 와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이유 없이. 야, 이거는 거의 중초상인데요? 그거 말고 다른 동네에서도 줄초상이 났었어요. 실제로. 어이구야, 예. 총 일주일 상간에 4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신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계속 흉흉한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굿도 이렇게 마을 굿은 아니고 그냥 개인이 불러서 굿도 많이 하고 그때는. 그러고 나서 그 동네에 대부분이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분들이 들어가시고 그 동네가 개발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금은 거기가 다 빌라고 아파트고 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 테니스장이랑 그 다음에 놀이터 땅은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변에 보면 다 빽빽한데 거기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는 땅이니까. 그 놀이터는 제가 얼마 전에 고향에 가서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다가 우연히 여기는 왜 이런 게 있지? 그러면서 보니까 웅덩이가 생겨져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파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무너져 내린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동네를 빙빙 돌아서 다니다 보니까 그 테니스장 부지는 자풀이 정말 무성하게 나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아빠가 어른들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지? 이러면서 들었더니 그게 이제 그 테니스장 땅인 거예요. 그 테니스장 땅을 20몇 분이 마을에서 그거를 사셨어요. 왜냐하면 함부로 어떻게 못하게, 함부로 팔고 함부로 거기다 뭔 짓을 못하게. 와, 범인한 거예요, 거지. 그거를 사가지고 명의가 24분이면 그렇지. 20몇 명의 동의를 얻어야지 거기다가 뭔가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 누군가가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의를 안 해주는 방향으로 그 땅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 동네는 아직도 그래요. 나중에 저희 집이 그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 그 이후로 제가 거기서 안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저도. 실제로 귀신을 보기도 했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외지로 나와서 사는데 집에만 가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외할머니가 거기 사셨는데 저희 집은 농사를 그 당시에 지었었어요. 그 엄마가 농사 갖다 좀 일찍 들어오시면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외할머니한테 이것 좀 갖다 드리고 와라 그러면 채소 같은 걸 싸주셨어요. 네. 그 언니랑 그 동네를 가다가 언니가 갑자기 탁 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언니가 저기 봐봐 이러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딱 보니까 그 산이 한 1km 좀 떨어져 있는데 그 산에 진짜 저승사자가 그 산 반 정도 되는 크기로 우와. 앉아가지고 저희를 보고 씩 웃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크다고요? 네. 근데 이게 크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왜 저승사자가 저기 있지?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근감을 무시한 거기에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니 무시하고 그냥 가자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을 그랬어요. 몇 번을. 예. 그것뿐만 아니라 갔다가 돌아올 때 웬만하면 주변에 다 산이잖아요. 동네 주변에는. 예. 어느 산을 봐도 해질 무렵에는 귀신이 보였어요.
근데 혼자 봤으면 예. 나 혼자 봤구나, 내가 헛것을 봤구나라고 하겠는데 언니랑 같이 보니까 막 좀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저희도 어렸잖아요.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한테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귀신하고 저승사자를 봤다. 그러니까 사실 엄마도 본 거예요. 아, 나중 가서 물어보니까? 네. 엄마도 봐서 무서워서 엄마가 안 가고 우리를 시킨 거예요. 우리가 어리니까 우리를 못 볼 줄 알았나 봐. 엄마는 혼자 봤잖아요. 예. 자기는 그냥 헛것 봤다 무섭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어리니까, 어린애들이 뭐 귀신 잘 못 보잖아요. 예. 우리를 시켰는데 우리도 본 거예요. 아이고야. 그 갈 때마다 몇 번을 보니까. 그래서 잘 안 갔어요. 꽤 커서 가기는 갔는데 그래도 무서웠고, 아직도 그 동네는 음침하고요 사실은. 예. 옆에 막 이렇게 커피숍도 있고 유명 막 프랜차이즈 막 있고 막 이런데도 아직도 그 동네는 음침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집은 아직도 무너져 있고, 놀이터는 옛날 그 흔적은 없어지고 이렇게 구덩이가 생겼어도 옆에 예전에 있었던 그 큰 소나무들 있잖아요. 예. 걔네들은 그대로 다 살아 있어요. 로로아님께서 아까 저승사자를 엄청 큰 거를 봤다 그랬잖아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도 누가 곧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네. 해서 딱 보자마자. 근데 정말 많이 죽었어요. 제가 얘기를 다 못했는데 이야. 진짜 사건 사고 많았고 많이 돌아가셨어요. 오죽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몇 년 안에 다 떠났겠어요. 원래 같았으면 대기업이 들어오고 엄청나게 주변이 발전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사는 들어왔었어요. 예. 근데 다들 짧게 살고 나가시죠. 길게 못 사셨고, 지금도 거기 주변이 다 발전했는데 그 동네만 발전을 못해요. 그 동네만 빈집이 있고, 그 동네만 뭘 해도 가게가 안 되고, 뭘 해도 안 됐어요. 그 동네에서 뭐 잘했다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간다고 했던 애들도 그 동네에서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임신을 못했어요. 오? 거기 있으면. 그 동네에서 임신을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아줌마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클리닉 다니시고 뭐 운동하시고 했는데도 임신이 안 되셨어요. 야, 그러고 이거는 보니까 그랬네. 진짜 뭐 씨를 네. 말려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요. 네. 뭐 우연일 수도 있겠죠. 이런 거 믿으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믿는 분들은 그 우연이고 그냥 사고고 다 그럴 사람들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네. 이상하죠. 이 마을만. 네, 맞아요. 네. 마을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 네. 또 우리 동네까지도 그게 번져서 사고가 생기고, 우리 옆 동네 사람도 또 이렇게 줄초상이 나고, 그게 몇 년 안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불과 한 3, 4년? 아무튼 오늘 로로아님께서 줄초상이 난 실제 마을에 네.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여기는 정확히 네. 어딘지 물어보진 않을게요. 왜냐면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좋아할 내용은 아니에요. 네, 절대. 네. 근데 제 친구들은 아마 들으면 거기 하면서 알 거예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동네네 예. 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조용히 하고 계실 예. 거예요 아마. 예, 참.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저희 집이 화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예. 그 동네가 생기기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그 당시에 탁발을 많이 하셨어요. 촌이다 보니까 스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쌀을 한 대접 퍼서 이렇게 드리면 드릴 게 이거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스님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정말 스님처럼 제대로 옷을 갖춰 입고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그분께서 저희 집을 이렇게 쓱 보시고 바깥을 이렇게 쓱 보시더니 개를 키워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짝이. 왜요 이러니까, 사람이 죽어 나간다 곧, 그러니까 개를 키워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좀 찝찝하잖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개 얻기가 되게 쉬워요. 개를 많이 낳다 보니까. 예. 그래서 개를 얻어서 키웠는데 1년에 한 마리씩 죽었어요. 오. 근데 그 죽은 얘기도 되게 좀 드라마틱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화를 피한 거예요. 오, 소름 돋아. 오,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구나. 나는 또 걔가 네. 지켜주는 줄 알았더니 거의 재물 아니요, 수준이구나. 예. 액바지. 사람 우와. 대신 개가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스님께서. 사람이 죽을 걸 개가 죽는다. 개를 안 키우면 사람이 죽는다. 오, 이거 너무 심각한 키워라. 마을인데, 이 정도면? 어떡하지, 이거? 그랬었어요. 그때. 제가 나중에 어이구. 또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다른 이야기도 또 해드릴게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 마을에 지금 살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놀이터에서 한 10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요. 아, 아직 거기에요?
예, 부모님께서 거기 살고 계시고 저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나와서 살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또 네. 다른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거고 많은데 네. 시간 관계상 또 그렇다는 네, 거니까 알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저승사자 방울소리 마을급인 곳이 나왔네요. 근데 저승사자 방울소리는 옛날이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잖아요. 현재까지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니까 이게 너무 미스테리하네요, 진짜로. 이게 정말로 그런 터줏대감? 터줏신을 건드려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거는 미스테리한 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꾸꾸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꾸꾸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귀신들에게 타겟이 되었고 귀신들에게 너무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꾸꾸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너무나 또 감사드려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꾸꾸리님께서 또 용기 내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 또 오래 기다려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본인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네, 맞습니다. 거진 30년 가까이 또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은데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 말해도 누구나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많이들 그냥 움츠리고 계셨다가 또 시들무 듣다 보면 용기를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꾸꾸리님도 한번 편하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예, 돌비님, 예.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갑자기요? 예. 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예. 자, 그럼 바로 가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 신겨! 길이 신겨! 이 이야기는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겪었었던 이야기고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여름방학 때였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돈이 좀 궁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바를 하게 됐어요. 중국집 배달 알바를 하게 됐는데 아는 동생이랑 같이 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장사가 좀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사장 형이 오늘은 회식이다. 그래가지고 회식을 하면서 밥도 먹을 겸 어린 나이긴 하지만 술도 같이 먹었었어요. 예. 자랑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중국 음식이랑 꼬량두랑 같이 먹었었는데 웬만큼 먹다가 끝나는 분위기여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워가지고 아는 동생이랑 같이 또 나가서 한 잔을 또 한 상태에서 그 동생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우리 저쪽에 한번 가볼래? 저는 모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 어디 말하는 건데? 그랬더니 저쪽에 버려진 집 있어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딸딸하게 좀 취한 상태니까는 제끼 부린 거죠. 그래 가보자 뭐 별거 있겠어 하면서 가봤거든요. 근데 딱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그 분위기가 너무 싸한 거예요. 오, 예. 진짜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담은 다 허물어져 있고 그리고 입구 들어가는 쪽에는 가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남아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재미삼아 분신사발을 해보자고 했어요. 그 안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가해서. 그니까요. 근데 배달 알바 하다 보면은 메모장도 있고 그리고 볼펜을 항상 들고 다녀요. 그때는 그릇도 다 회수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간 다음에 마침 거기 앞에 종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생이랑 손을 잡고 분신사바 오디세이 그라세이 분신사바 이렇게 주문을 외웠거든요. 주문을 외우다가 제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생한테 야 분신사바 이거 일본말 아니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 맞아 형 일본말이야. 그러면은 야 여기 한국인데 왜 일본말로 해? 그래가지고 제가 야 그럼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단어가 뭐였냐면은 신발여자 신발남자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귀신일 거 아니에요. 예. 문득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했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예.
하다가 저는 술을 마셨으니까 소변이 많이 마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막 소변도 보고 그쪽에 있었던 가구들을 막 조금씩 막 부시기도 했었어요. 아이고, 예.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갑자기 그 가구들을 부셨거든요. 부신 다음에 그 동생이랑 같이 또 앉아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는 호기심도 많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호기심에 담배도 피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죠? 네 그러면 안 되지만 이렇게 담배도 피고 이제 슬슬 그냥 집에 가자 할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술기운도 오른 상태에서 그냥 잠이 들고 그 다음날부터 제가 자다가 가위를 눌리게 됩니다. 근데 그 가위가 저는 분명히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눈이 떠지더니 귀가 열려요. 눈도 떠지고 귀도 열리고. 근데 그때 당시 여름방학이니까 덥잖아요. 제가 복도식 아파트 작은 방에서 잤었거든요. 아시죠? 어떤 구조인지. 창문을 열어놓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 쪽에서 이게 동글동글동글한 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게 뭐지? 저게 뭘까? 하면서 계속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동그란 게 와 자자자작 하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 눈이에요. 눈들이 뽕뽕뽕뽕뽕뽕뽕 하면서 계속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우와, 예. 눈이 열리면서. 그래가지고 뭐야?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무섭잖아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딱 하면서 깼거든요. 이게 처음이고 그때서부터 시작인 건데 그 다음날 되니까는 제가 잠을 자다 또 가위를 눌렸는데 이번에는 창문 쪽에서 손들 있죠. 하얀 손들이 막 들어오려고 그 쇠창살 있죠. 예. 그거를 막 두드리는 거예요. 미친듯이. 방범창? 그거? 네, 방범창이요, 방범창. 그래서, 뭐지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 거지? 이거 정말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동생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 새벽에 눈을 뜬 다음에. 근데 걔는 자고 있더라고요. 형,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통화하자. 그래가지고 통화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게 됐어요. 예. 내가 이런 일을 자꾸 겪는다. 너는 뭐 별일 없냐? 그랬더니 자기는 뭐 크게 별일은 없대요. 예. 자기도 그냥 가위는 눌리긴 눌리는데 그냥 몸만 안 움직이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랬더니 형이 거기에서 깽판 쳐가지고 그런 거 아니오?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야 내가 무슨 깽판을 쳐? 그러니까 저는 그때 좀 취해가지고 크게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네. 야, 내가 뭐 했길래? 그랬더니 그 동생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때려 부셔가지고. 네, 그쵸. 그래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겠다. 나한테 뭐 큰 피해는 없으니까는 그냥 꿈만 이렇게 꾸는 거니까는 모르겠다. 그냥 신경 쓰지 말자 하고서 또 다음 날이 지나서 꿈을 꿔요. 가위가 눌리는데 딱 보면 그냥 여자 느낌이에요. 여자 느낌의 그 형체가 그 방 구석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는데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딨어? 오.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래서 어딨어? 네, 맞아요. 오. 저도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랐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는 그게 어딨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찾길래 그러지? 뭐지? 근데 가만히는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뭐지? 뭘 찾지? 뭐가 어디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갔는데 점점 갈수록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저한테 다가오는데 그 혹시 메탈 슬러그 보시면은 그 뮤턴트 아세요? 자폭하는 뮤턴트? 알아요. 게임. 네, 메탈 슬러그 게임이요. 자폭하는 뮤턴트가 있거든요. 근데 걔네가 벽에 붙어가지고 걸음걸이가 되게 이상해요. 맞아. 네 발로. 근데 그 여자가 사방팔방 돌면서 그 발걸음으로 샤샤샤샤샤샤샤샤 진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돌아다니더라고요. 벽을 기어서? 네, 벽을 기어다니면서 또 어딨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 뭘 도대체 찾는 거지? 뭐지? 하면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움직이는 거를. 근데 입 쪽이 바늘로 이렇게 꿰매듯이 입이 꼬매져 있어가지고 와. 그러니까 말이 정확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발음 자체가 뭉개져서 어디서 이렇게. 네. 근데 눈 쪽도 그냥 새까매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기어다니다가 또 저는 잠을 깨서 이렇게 하루를 또 보내고 다음날 또 잠을 잤는데 어김없이 또 가위가 눌리더라고요. 요번에는 이 꿰맨 실 같은 게 풀려져 있어요. 근데 바늘 꼬맨 자국 아시죠? 점점점처럼. 예. 그 점점점 사이로 갑자기 입이 딱 벌어지더니 이 안에서 눈이 나오는 거예요. 뭐야 이거?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 딱 보고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냥 기절해버렸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눈을 떠서 그 동생한테 마침 딱 부재중이 찍혀있길래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 동생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 나 그거 방법 알아냈어. 쫓는 방법 알아냈어.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야야야 빨리 알려줘 야 빨리 알려줘봐. 그 동생이 하는 말이 그 옛날 접시 있잖아요. 네. 대접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릇 3개를 준비해서 하나는 고춧가루, 하나는 간장, 하나는 소금 이렇게 해서 그 현관문 앞에다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알겠어 한번 해볼게. 뭐 믿져야 본전이지 하면서 해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잠을 잤는데 진짜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뭐지? 분명히 나는 자고 있는데 귀는 또 열려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눈도 떠져 있는 상태고 근데 엄마가 되게 막 바쁜 듯이 막 뚝딱뚝딱 하면서 막 요리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아이고 이제 꿈도 안 꾸네. 그냥 그러면서 근데 왜 귀는 들리는데 몸은 안 움직이지?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요리를 딱딱딱딱딱 하면서 간장이 없네? 고춧가루가 없네? 소금이 없네? 밖에 있네? 그러면서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막 팔팔 끓이더라고요. 냄비에다가. 뭐야 진짜. 예. 그러더니 똑똑똑 노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 저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말을 했는데 느낌상 입만 뻐끔뻐끔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지? 아들 들어갔는데 분명히 엄마예요. 엄마인데 접시에다가 팔팔 끓인 그 물 있죠. 소금, 고춧가루, 간장. 네. 그거를 갑자기 저한테 먹으라는 거예요. 아들 맛있는 거 갖고 왔어. 먹어 계속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먹어. 이거 어떻게 먹어 엄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야 이거 맛있는 거야. 먹을 수 있어. 먹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절대 안 먹는다고 이걸 어떻게 먹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갑자기 제 양 볼을 딱 하면은 오 되면서 입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억지로 막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안 먹고 있으니까는 그거를 코에다 들이붓는 거예요. 와, 예. 코에다 막 그럼 끄륵끄륵 하면서 코가 엄청 막 맵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하면서 잠을 딱 깼거든요. 눈을 딱 떴는데 코 속이 딱 뜨거워가지고 뭐지 하면서 엎드려가지고 손으로 제 코를 받쳤는데 코에서 이제 코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뚝뚝. 예. 뭐야 하면서 불을 딱 킨 다음에 코피를 봤는데요. 코피가 시커매요. 근데 떨어져서 바로 응고되는 거 아세요? 코피가. 바로요? 네, 끈적끈적하면서 응고되는 코피. 그러면서 진짜 내 몸 상태도 왜 그러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겪는 건지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엄마가 신경을 별로 안 쓰시더라고요. 네가 몸이 허해져서 그래. 그러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부영 해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또 지나갔어요. 이제 고2 되는 날 봄방학 때 애들끼리 저수지로 놀러를 갔는데 그 저수지가 아시다시피 깊은 곳은 굉장히 깊고 얕은 곳은 또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얕은 곳에서 놀고 이제 애들 무리들은 저쪽 끝에 찍고 오고 막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전진해가면서 앞으로 쭉 갔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물속으로 그 뻘 같은 곳에 발이 쑥 빠지면서 잠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르륵 하면서 제가 막 허우적댔는데 친구가 제 머리끄덩이를 자꾸 이렇게 딱 건져주더라고요. 언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여기 왜 이래? 하면서 그날은 그냥 수영을 그만두고 집에 갔는데 한번 물에 빠졌다 그러면 힘이 쫙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잠이나 자야겠다. 피곤하다 힘들다 하면서 잠들었는데 일이 또 시작된 거죠. 이제 제가 딱 자고 있는데 예. 그 저수지에서 제가 눈을 딱 뜨게 된 거예요. 저수지에서 눈을 딱 떴는데 저 끝에 사람 형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사람 형체가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저한테 와요. 슥슥슥.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는요, 이게 반은 남자, 반은 여자. 이 상태에서 제 앞에 딱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계속 제 주위를 뺑뺑뺑뺑 맴돌아요. 주위를 뺑뺑뺑뺑 맴돌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또 사라지더라고요. 예. 어느 순간 또 사라져가지고 저는 또 눈을 뜨게 돼서 아이고야 또 뭔 일이래 하면서 또 그 다음날 시간이 돼가지고 밤이 찾아와서 또 잠을 잤는데 요번엔 또 창가 바깥에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를. 오.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건 또 뭐지? 요번엔 왜 또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뭐야? 하면서 안 들어오길래 저는 그냥 안 들어오니까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계속 또 잠을 자고 있는데 이게 점점 또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을 쓱 내밀었다가 얼굴을 쓱 빼고 또 얼굴을 쓱 내밀었다가 쓱 빼고 그러더니 갑자기 찾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찾았다고. 왜 날 찾았다 그러지? 뭐 나한테 뭐 할 말이 있나? 뭐야 하면서 제가 또 잠을 또 깨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잠을 잤다 깼다. 그러니까 막 몸도 막 쇠약해지고 이제 잠도 잘 못 자니까는 점점 제 몸이 쇠약해졌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쇠약해진 상태에서 운동을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운동도 해보고 그냥 헬스도 다녀보고 했는데 그냥 몸만 더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뭐 건강해지는 느낌도 별로 못 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해가지고 또 잠을 자게 되는데 요번에도 제가 저수지에서 눈을 떴는데 저도 모르게 제 몸이 저수지 쪽으로 점점 들어가더니 목좀 물이 차니까는 이 답답해져가지고 뭐야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이 생각으로 또 계속 걷고 있어요. 계속 걷고 있는데 이제 한 입, 코, 눈까지 딱 들어가니까는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딱 떴는데 욕조예요. 욕조에 그 물바다에 있는 상태에서 제가 꼬르륵 잠수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했던 사람이 엄마예요. 엄마가 계속 끄집어내려고 막 했는데 그게 안 됐대요. 그러니까 저는 빳빳하게 굳어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 그래가지고 저 막 꼬르륵 하면서 이제 정신 차리고 심호흡을 했죠. 엄마 뭐야 왜 이래? 나 미쳤나봐. 그랬더니 엄마가 너 갑자기 자다 말고 욕조에 물 틀어놓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엄마는 그냥 씻거나 그냥 물 받아놓고 뭐 하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안 나오더래요. 안 나와가지고 들어가봤더니 이제 꼬르륵 잠수 상태였던 거죠. 숨도 안 쉬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요거는 좀 아니다 싶어 진짜 심각하다 싶어가지고 무당집을 찾아가게 됐는데 그 무당집이 딱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냥 느낌이 그렇게 막 좋진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역시나 약간 좀 그런 무당분이셨어요. 그 머니를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네. 그 무당분이 저를 딱 보더니 너한테는 지금 장군신이랑 백호가 와 있다는 거예요. 장군신이 이렇게 칼을 들고 있었대요. 칼을 들고 옆에는 백호가 이렇게 저를 지켜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왜 나한테 백호가 있고 왜 나한테 장군신이 있지? 그러더니 저한테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래줘야 된다고. 지금 화가 몹시 나 있는 상태라고 이거 달래주고 빨리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를 보니까는 갑자기 돈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그때가 2008년도 그때 당시에 1,500만 원을 달라. 한 3천만 원 돈이네 지금으로. 이렇게 내가 큰 금액을 요구하는 이유가 이 일을 처리를 하게 되면은 내가 몹시 힘들어진다. 내가 몹시 아파진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엄마를 구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이 큰 돈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남자친구가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부모 가정이라 가지고 엄마가 그 남자친구분한테 돈을 빌리신 거예요. 아이고 예. 네, 돈을 빌리신 다음에 그럼 빨리 날짜 잡자고 애 죽겠다고 이러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당분이 일주일 정도 후에 오라고 해가지고
일단 시간은 그냥 점점 지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는 또 괜찮았거든요. 한 일주일 기간 동안은. 그래가지고 일주일 뒤 정도에 이제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랑 엄마랑. 예.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탁탁 치면서 어이 애기 엄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뭔 소리야? 엄마는 옆에 있는데 왜 나한테 애기 엄마라 그래? 아이고 하더니 그 할아버지가 아이고 잘못 봤네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어디 가시냐고 지금 뭔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랑 엄마한테.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해가지고 무당한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무당한테 간다고. 그러시냐고. 근데 무슨 얘기인지 얘기는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뭐야? 예. 응.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가는 방향을 틀었죠. 그 할아버지 댁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빤히 쳐다보더니 너 좀 볼 줄 아는구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를요? 그랬더니 연귀라 그러더라고요. 귀신을 연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귀라는 귀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연귀라는 게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듣기로는 이게 영험한 존재가 될 수가 있고 괴이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두 종류를 그냥 연귀라 그런대요. 그냥 애매한 귀신이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럴 수도 있죠. 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이 할아버지는 또 뭐야 하면서 할아버지는 나 안 무서워 그랬거든요. 제가. 그 할아버지가 아니 뭐가 무섭냐고 뭐가 무서워 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할아버지인데 옆에 장군이신랑 백호 안 보여? 그랬더니 참 무슨 백호랑 장군이신이 있냐고 네 옆에 할머니랑 개 한 마리 있다고 흰개 한 마리 있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야 이거 왜 할머니가 칼을 들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지금 지팡이 들고 있다고 지팡이랑 개를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할머니 인상착이랑 그 얼굴을 물어보니까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옆에 그 강아지는 생김새랑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제가 옛날에 키웠던 개였던 거예요. 댕댕이가? 네. 몽이였거든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엄마랑 저랑 동시에 몽이!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몽이는 왜 내 옆에 있고 이 할머니는 뭔데 왜 내 옆에 있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는 너한테 원한이 있다. 지금 뭔가 너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 근데 이 강아지는 자꾸 너를 지켜주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뭔 소리지? 왜 한 사람은 나를 해하려고 하고 왜 한 존재는 나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연기들을 자꾸 저한테 들러붙게 한 거예요. 딱 그냥 꽂아 넣는구나 계속 그 할매가. 네. 계속. 와. 그러니까는 그 할머니가 그 집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예. 그 버려진 집의 주인이었고 그 강아지는 저를 계속 지켜주려고. 예. 그러니까 몽이는 저를 계속 지켜주려고 했던 건데 할머니 자체가 힘이 세니까는 조금 힘들었나 봐요. 네. 그 몽이도.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이 할머니랑. 그래서 할머니랑 얘기를 하는데 왜 얘한테 자꾸 이렇게 그러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얘가 내가 살던 집에 와가지고 별의 별짓을 다 했다. 너 같으면 참을 수 있겠냐. 얘가 여기서 내가 아끼던 물건들도 다 막 부셔놓고 막 소변도 막 아무데나 싸놓고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던 상태예요. 네. 그래가지고 죄송하다 저 할아버지가 대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조금 좋은 데로 한번 가셔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설득을 하시는데 나 절대 안 된다고. 나는 절대 못 간다고. 지금 얘한테 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절대 나는 못 간다고. 나 얘 옆에 계속 붙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또 흐르고 저는 그 할아버지랑 같이 좀 살게 됐거든요. 그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다 했죠. 그 무당한테 원래 가려고 했었다. 근데 할아버지가 붙잡은 거다. 그래가지고 그 무당이 누구냐고 그 할아버지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빡빡이 아저씨인데요? 문어 아저씨인데? 그랬더니 걔냐고. 그런 애들한테 가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예. 그래가지고 뭔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약간 좀 그런 쪽으로 유명한가 봐요. 그 동네에서. 그래서 절대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차저차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일찌감치 학교 취업을 보내려고 신청을 했거든요. 취업 신청을.
그래가지고 취업 신청을 해서 저는 면접을 보러 가는 상태였는데 그래가지고 전북 익산으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냥 대충 면접을 봤는데 그냥 일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혼자서 일을 하면서 실습생들을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실습생이니까. 그래서 그 실습생들을 기다리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실습생이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연달아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제 그 자리에서 약간 좀 대표급 있잖아요. 그 대표급인 사람이 이제 실습생도 웬만큼 조금씩 들어오니까는 술을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대표라는 분이랑 술을 또 마시게 됐어요. 술을 마시면서 기분도 좋고 막 얘기도 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술을 먹고 이제 실습생 친구 한 명이 갑자기 또 폐가를 가자는 거예요. 폐 건물을. 자기가 전에 살던 동네에 이런 폐 유치원이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 거예요. 그래서 난 무서워서 못 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존심을 건들더라고요. 남자가 그거 하나 무서워가지고 뭐 어떻게 살겠냐고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야 그냥 가 그럼. 그래서 가게 됐는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 그랬으면 안 됐는데 술을 먹고 그 친구가 차가 있었어요. 형차가. 예. 근데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말렸어야 됐는데 뭐 일단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가는 도중이었는데 슬슬 저는 몸이 좀 아파오더라고요. 술을 좀 많이 먹긴 했었는데 이렇게 가는 도중에 점점 제 몸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눈을 감고 그냥 가자 이렇게 계속 쭉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커브를 틀자마자 그 3명이 동시에 야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예. 앞에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필.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하면서 그냥 그 친구가 쭉 밟고서 그냥 섰어요. 딱 섰는데 경찰이 이렇게 딱 오더니 그때 당시에 후 불어서 음주 단속을 했는데 이렇게 음주 단속 기계를 딱 갖다 대더니 갑자기 씩 웃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러더니 그냥 가라는 거예요. 단속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야 뭐냐 이거? 야 왜 음주 단속도 안 하고 그냥 가라 그래?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냥 모르겠다 하고서 출발을 해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야 나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여기 차에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차에 저는 있었고 그 3명은 내려가지고 그 근처까지 가가지고 둘러보고 오면서 야 별거 없네 그래서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냥 저희는 또 왔던 길에 그대로 돌아갔어요. 저는 계속 몸 상태도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일단 기숙사로 돌아가서 잠을 잤는데 근데 이게 잠을 자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 계속 깨름칙하고 그래가지고 몸이 좀 안 좋네 그러면서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또 지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들이 한 명 한 명씩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네. 결국엔 3명 다 그만두고 저 같은 경우는 혼자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청이랑 헛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이게 기계 소리가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는 굉장히 시끄러운데 갑자기 야 쿠꾸라 하면서 형체가 싹 지나가요. 형체가 싹 지나가면서 저를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시선을 돌리면은 또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지 하면서 그때가 마침 딱 신종플루 예방접종할 때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회사 전원이 다 했는데 유일하게 저만 걸려버린 거예요. 신종플루가. 그 백신을 맞았는데 못 이겨냈는지 이게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병원을 입원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서도 개이한 일들이 좀 벌어져요. 병원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열은 40도까지 그때 당시에 40도면 엄청 높은 열이거든요. 지금도 높은 거예요. 그 정도면. 네. 그때 저 진짜 그냥 그대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제 신체 장기가 조금씩 고장이 나더라고요. 네. 그 고열로 제 귀 쪽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눈 쪽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눈은 안 좋아지고 귀도 좀 안 좋아져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또 지내고 있거든요. 일단은 꾸꾸리님께서 버려진 폐가를 갔던 게 너무 또 컸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쵸. 어차피 겪으신 이야기도 많고 다음에 또 이야기 해주실 내용도 분명히 있으실 테니까 다음에 꼭 다음 이야기도 들려주셔야 됩니다. 네. 아이고 시간 잡아먹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또 이렇게 제 방송 봐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꾸꾸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저는 이분의 이야기가 너무 와닿는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귀신들이 하는 행동을 어떻게 보면 정확히 묘사하셨어요. 귀신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무섭게라든지 그렇게도 나타나긴 하지만 이런 기괴한 행동들을 하는 귀신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직접 겪어보지 못하면 설명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의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포인트들을 좀 잡아주셨던 것 같기도 해요. 이번 이야기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또 겪었던 이야기들도 또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굿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굿밤님께서는 시골길에 어떤 가로등에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또 들려주실 건데 거기서 도대체 어떤 걸 목격을 하셨을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밤님께서 오늘 또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참여를 해주셨고 오늘 해주실 네네. 이야기가 어릴 적 할머니 댁에서 또 실제로 네. 목격을 하셨던 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잠깐만. 렛츠가 하면 길이십니다 모르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할게요. 안 하셔도 돼요. 원하시지 않는다면. 원합니다. 원해요? 진짜로? 네, 네. 알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네. 두 가지 이렇게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때 설날이어서 이렇게 할머니 댁에 가족들이 다 모였었는데, 이렇게 할머니 댁이 그냥 집 그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산 맨 꼭대기에 이렇게 바로 밑에 있는 집이 작은 할머니 댁 집이고, 예.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걸어 나오면 저희 친할머니 댁 집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인터넷이 작은 할머니 댁은 돼서 친할머니 댁에는 이렇게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 같이 모여 있는 것보다 그냥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작은 할머니 댁에만 혼자 계속 그렇게 게임을 하고 있다가 예. 이제 어머니가 이제 밥 먹으러 와라고 이렇게 전화가 계속 왔는데 제가 그냥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서 계속 전화를 안 받았었거든요. 그러다가 게임을 끝났을 때쯤인가 그때 전화가 또 와서 밥 먹으러 와라 그렇게 돼서 이제 가려고 딱 나왔는데 거기가 산 바로 밑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 어두웠거든요. 완전 예. 진짜 어두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작은 할머니 댁 집 주변에는 가로등이 한 개도 없었고 저희 친할머니 댁 그쪽에는 이제 가로등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두운 길이지만 무섭다라는 생각은 크게 없었던 게 자주 가던 길이다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제 깜깜한 밤 시골길에서 혼자서 그냥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거는 제가 걸어가고 있는 쪽에서 제 뒤쪽, 제 왼쪽 편에서 쭉 들렸어요.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는 게. 근데 그쪽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낭떠러지 같은 곳이었거든요. 제 왼쪽 편은. 예. 그러니까 도로가 길이 있는데 그 길 옆에는 그냥 진짜 낭떠러지 같이 완전 그냥 그런 곳이 있는데 딱 그 각도에서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린아이 목소리가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댁이 맨 산꼭대기 있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밑에는 이렇게 집이 없거든요. 그때 시간이 또 되게 늦은 시간이었어서 해도 빨리 지고 누가 있을 수 없는 곳이고 더군다나 만약에 어린아이도 없었고 제 동생이 제일 어린 나이였고 제 동생은 분명히 친할머니 댁 안에 있었고 제 동생 목소리도 절대 아니었고 근데 진짜 어린아이 목소리가 갑자기 뒤에서 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약간 되게 장난기 있는. 근데 그 진짜 되게 웃긴 건 그 야 소리가 그 야 약간 그 메아리가 있잖아요. 예. 그게 딱 들리는 거예요. 제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깜깜한데 절벽인데 그래서 와 진짜 순간적으로 막 온 소름이 돋으면서 그냥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사람이 놀래면 몸이 딱 이렇게 경직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 느꼈는데 예. 그래서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달려서 이렇게 할머니 댁 갔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저희 사촌 누나가 할머니 집 내에서 이렇게 막 놀았나 봐요. 사촌 형들이랑. 근데 제가 이제 할머니 댁 놀래서 들어가기 전에 그 사촌 누나가 이렇게 딱 어두운 곳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무슨 인기척이 들려서 이렇게 뒤를 살짝 돌아봤는데 사람은 없고 그냥 노가다 목장갑 2개가 이렇게 딱 떠 있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우와. 머리 쪽으로. 이제 누나도 놀래서 막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예. 그래서 저도 그 상황을 제 가족들한테 바로 이야기는 못했고, 이제 저녁 식사가 끝날 때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되게 그냥 잘못 들었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진짜 되게 어린 나이였지만 진짜 생생하게 들었거든요. 진짜 확실히 그냥 놀자는 식으로 그런 어린아이가 이렇게 야라고 절벽 쪽에서 부르고 있어서 되게 놀랬었던 경험이었는데, 예. 일단은 그 날 사촌 누나도 되게 이상한 경험을 했고 저도 이상한 경험을 했고, 누군가가 이렇게 저희 가족 외에는 있을 수 없는, 밑에 뭐 무슨 집도 없었고, 그래서 되게 무서웠던, 이제 신기했던 그런 경험이 하나 있었고, 제가 이제 또 실제로 들으면 무섭죠, 그런 거.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딱 그 경직돼 있는 순간에, 아니 여기 어린아이가 이렇게 숨어서 나한테 그렇게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그렇게 숨어 있는다는 것도 솔직히 상식적으로 불가능했고, 어린아이가 그러니까요. 깜깜한 곳에서 그 또래 어린아이도 없었거든요, 그 마을에. 겟더군다나 그 저희 할머니 집 쪽에는. 저는 그 소리를 되게 생생하게 들었지만 아무도 그거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네네. 소리나 그런 쪽으로 겪으셨다면 다른 이야기는 어떻게 겪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는 제가 직접 눈으로 봤던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그때보다 한두 살 더 어릴 때였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이었는데, 그때 매주 친할머니 댁에 가 있었는데, 친할머니가 그 마을 내에서 슈퍼를 하셨는데, 그 슈퍼가 또 밑에 있어요. 그냥 그 마을 회관 쪽에. 그쪽에 있어서 제가 어린 마음에 과자도 먹고 싶고, 이제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군것질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할머니를 쫄랐는데, 할머니께서 그냥 손자가 되게 이쁘고 하니까 늦은 시간에도 마을 그 슈퍼로 저를 업고 가주셨거든요. 산 꼭대기에서 내려올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그 마을 회관으로 가려면. 예. 그래서 한참 할머니 등에 업혀서 내려오고 있는데 되게 어두웠거든요. 그 길 자체가 되게 오래전이었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저 앞에, 그러니까 제 시야에는 이렇게 안 보였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는 할머니 등 옆에서 제 기준으로 왼쪽으로만 이렇게 계속 보고 가고 있는데, 가로등 밑에 흰색 소복 입은 여자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진짜 전 그 여자의 실루엣이나 이런 게 확실히 기억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게 귀신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솔직히 되게 놀랬거든요. 어린 마음이지만.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할머니 등 옆에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쪽에 그 여자가 서 있었는데, 딱 가로등 밑에 이렇게 얼굴을 숙이고 서 있으면서 그냥 딱 처녀 귀신 상상하시면 돼요. 예. 딱 그냥 처녀 귀신 형식으로 가로등 주황색 불빛 은은하게 나오는 그냥 그 밑에 딱 서서 이렇게 막 계시는데, 지나가면서 진짜 숨 죽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모습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 할머니는 그냥 눈길조차 안 주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저도 그 순간에는 뭔가를 말을 꺼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했었고, 그렇게 이제 딱 지나가는데 그 여자가 울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그 얼굴은 아예 안 보였고요, 그냥. 예. 그래서 속으로 저기서 왜 울고 있지? 그런 생각은 했지만 회관에 들려서 먹을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길에 이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근데 저기 여자 왜 울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할머니가 되게 좀 놀라신 눈치가 이렇게 좀 느껴졌거든요. 근데 혹시나라도 절대 그쪽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할머니 댁으로 가려면 그 길을 가야 돼요. 예. 다시 할머니 댁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 계속 그 여자가 이렇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여자 절대 쳐다보지 말라고 그냥 제 발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절대 보지 말라고. 예.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여자가 있는 쪽으로 가는데 또 서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계속 그렇게 서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그 여자가 울고 있는 소리도 생생하게 들렸거든요, 저는. 근데 계속 자기 고개 떨구고 있는 쪽, 저희 쪽은 신경도 안 쓰다가 지나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도 제가 무심결에 봤어요, 이렇게 돌려서. 예. 봤는데 그 고개를 살짝 드는 거예요, 저쪽으로. 근데 순간 너무 무서워서 그냥 눈을 감았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그 여자가 분명히 울고 있었는데 약간 웃는 듯한 소리 이게 들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지나갈 때는 이 여자가 울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뭔가 웃고 있다? 울고 있는 소리는 절대 아니었어요. 예. 그냥 쳐다볼까봐, 그냥 눈이 마주칠까봐 너무 무서워서 그냥 딱 숨죽이고 이렇게 가는데, 할머니는 끝까지 그 여자한테 눈길도 안 주시고 이렇게 쭉 지나가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딱 뒤를 봤는데 그냥 자기 쪽으로 이렇게 다시 고개를 또 떨구고 있더라고요. 근데 얼굴은 진짜 안 보였어요, 끝까지.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집에 가서. 예. 할머니 근데 그 여자는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여자분 이름이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호정인가 효정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기에. 아무튼 그 둘 중에 하나였는데 성은 기억이 안 나고, 사실은 그 집에 장애가 있으신 아버지랑 그 여자분이랑 이렇게 단둘이 그 집에 살았었는데 거기서 불이 났대요. 그러니까 그 호정 씨 그분이 일을 하러 나가야 되니까 그 여성분이 이렇게 일하러 갔을 때 그 집에 불이 나서 장애가 있으신 아버지께서 그 방에서 못 나오시고 그렇게 사고가 나시고, 그러고 그 집은 다 불이 탔었고, 그 여성분은 충격이 당연히 크셨겠죠. 가족분들이라고 이제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을 주민분들이, 이제 저희 할머니도 장례식장 갔는데 장례가 다 끝나기도 전에 그 호정이라는 그분이 이렇게 자살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좀 그걸 못 이기셨나 봐요. 그때 되게. 상황을 정리하자면 장례식이 시작되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하여튼 그때 자살을 하시고, 이제 장례를 마을 주민분들이 이렇게 끝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신 상태였거든요. 근데 네. 제가 자꾸 그쪽에서 누가 울고 있다, 누가 보인다 그 말을 했을 때 할머니가 되게 놀라셨대요. 그때는 그 회장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없는데 그 집터 바로 앞에 그 가로등이 있는데 거기서 그 여자가 울고 있다니까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아신 거죠. 아, 그게 걔였구나. 순간적으로 제가 그걸 봤다고 하니까, 그게 보인다고 하니까 끝까지 그냥 저를 어떻게든 그분이랑 눈을 안 마주치게 하려고 계속 그렇게 막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본 거는 진짜 그분에 대해서 저 형체도 확실히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얼굴만 기억이 안 나지 그분이 우는 소리나 그분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고 쳐다보시려고 하는 거나, 저는 그때까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개인 것 같다. 마을회관에서 그 여자애가 보인다라는 소리를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도 하셨대요. 보셨구나, 그분들도. 네,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효정이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와중에 제가 보인다고 하니까 이제 할머니께서는 되게 놀라셨다고 하시는데, 그때 이후로도 제가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집을 자세히 봤는데 그냥 진짜 집이 다 타고 없어요. 그 여자분이 서고 계시던 곳도 불이 탔던 그쪽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확실히 그분이 그 언덕 위에 올라가 있었던 걸 봤는데, 그 언덕은 불과 상관없이 그렇게 되게 멀쩡했었는데 날 밟고 나중에 그거를 굳이 신경을 안 썼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여자가 서 있던 그 곳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사람이 사람이었길 바라고 되게 서럽게 울고 있고 그렇게 계셔서 제가 본 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오랫동안 기억이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게. 근데 아마 그 네. 마을 사람 분들도 다 그분이 아닐까? 그리고 할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정도라면 아마 그분 말고는 그렇게 거기에 나타날 귀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닐까요? 맞아요. 그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들 내에서는 그 효정이가 맞다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었는데, 그냥 제가 봤던 그 사람의 모습도 흰색 서복을 입고 있었고 이렇게 머리가 완전 헝클어진 그런 행색으로 솔직히 거기에 서서 울고 있을 또 다른 가족도 없다고 들었고 확실히. 네. 그래서 그냥 그분이 맞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런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되게. 아유, 그분도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 또 이렇게 있나 보네요. 그래서 서럽게 맞아요. 근데, 우시면서. 네. 그 당시에는 저희 할머니께서 저기 누구야 왜 울고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미친 여자라고 그냥 쳐다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래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봤던 게 사람이었는지 귀신이었는지 처음엔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본 게 귀신의 형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확실한 건 근데 아니지만. 좀 네네. 의문인 게 울고 네네. 있었으면 계속 울었어야 되는 건데 눈이 마주치려고 하니까 고개를 들면서 푹 숙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웃었다며요. 맞아요. 분명히 지나갈 때는 확실히 그 여자가 울고 있는 소리도 들렸고 흐느끼는 소리. 근데 저희 할머니는 못 들으셨대요. 누군가 있었다라는 거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근데 흐느끼는 소리도 확실히 들었고, 슈퍼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100%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분이 아까처럼 울고 있진 않았어요. 그러고 약간 소리가 일정하진 않았지만 그 소리를 제가 어떻게 따라할 수는 없지만 약간 로봇 같은 느낌? 일정하게 소리를 내는 느낌? 이 느낌일까? 막 이런 거? 약간 흐흐 그런 소리가, 이 사람이 울고 있진 않다, 뭔가 이제 웃고 있고 고개를 들려고 하니까 저쪽으로
그게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워서. 근데 확실한 건 그 사람이 울고 있진 않았어요. 확실히 제가 봤을 땐 뽑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되게 생생해서 저는 그렇게 확실히 들었어요. 일단은 분명히 이게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다는 것 자체가 소름인 거예요. 왜냐면 울고 있었으면 네. 뭔가 그냥 아유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라도 들 텐데 잠깐 그 회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뭔가 계속 네. 웃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는 거 아니에요? 소리랑. 맞아요. 진짜 로봇 같다는 느낌. 지금 생각해보면 로봇 같아요. 사람이 내는 소리보다는 그 감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확실히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할머니 눈에는 안 보이셨다고 했고 할머니는 아무것도 못 들으셨다고 했고 저는 눈으로 확실히 봤고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말로 이렇게 하는데도 그 소리가 떠올라서 순간적으로 저도 이렇게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이걸 또 실제로 보셨던 국밥님께서는 얼마나 또 네. 소름이 돋으셨겠어요. 그 당시에 또 어린 나이기도 하고. 진짜 놀랐어요. 진짜. 와. 진짜 누가 봐도 처녀 귀신 그냥 분장한 것처럼 그냥 진짜. 아 맞다.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예. 그 여자분이 맨발이셨어요. 맨발. 그건 확실히 기억나요. 맨발이었어요. 발이 보였어요. 발이. 머리는 산발이어서 얼굴을 아예 다 가린 상태였고 처음에는 얼굴을 가린다? 그러니까 일부러 가린 것처럼 얼굴을 이렇게 안 보여주려고 네네. 그냥 속이고 있었던 것 같고 그 후에는 얼굴을 마주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얼굴이 안 보였어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얼굴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각도에서도 얼굴은 전혀 못 봤어요. 저는. 그리고 만약에 보셨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잘 안 나셨을 수도 있어요. 귀신이기 때문에. 맞아요. 얼굴은 전혀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예. 항상 뭐 귀신 보신 분들이 공통점으로 말하는 게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이고 국밥님 늦은 밤인데도 네. 불구하고 또 이렇게 놀래라. 아 저 고양이가 문을 열려고 그래가지고 예. 네네. 열고 들어왔네? 어이구야. 야 임마. 문 열고 들어왔어요. 잠깐 고양이가. 죄송합니다. 저희 안고 잠깐 진행할게요. 네네. 일단은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늦게까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아니요, 다음번에 또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국밥님. 네 알겠습니다. 돌비님 진짜 제가 구독을 한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도 영상 잘 챙겨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시골길 자체에서 이렇게 목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또 소름 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고 가로등만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1대1로 맞닥뜨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소름 돋습니까? 저는 이런 시골길 이야기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